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 휴가, 퇴근 시에 눈치 주는 농담 안 한다. 배달의 민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 이유 안에는 일하는 방법, 조직 문화, 철학,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수상적인 개념들이죠. 근데 그것을 외재화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좋은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자동차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아파트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좋은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줍니다. 그게 브랜드가 된 겁니다. 2010년 디자이너 출신 김봉진 의장의 핵심 경영 철학 배민다움이라는 고유의 시각적 언어 구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검정색 배경에 다 고딕체였습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 보니까 이뻐. 그래서 초기에 깔 때 거기 민트색 이쁜 거 있어. 뭐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야, 민트색 이쁜 거 그거 깔아. 그랬어요. 이름은 기억도 안 나. 길거리 전단지가 스마트폰 앱으로 넘어온 겁니다. 전단지를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전략으로 시작했죠. 그래서 맨 앞에 치킨, 중국집, 피자, 한식, 분식 이렇게 딱 메인으로 했어요. 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타겟이 어디예요? 배달 주문은 회사 내 젊은 막내가 주로 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젊은 층을 타겟으로 했죠. 그래서 회사 내에서 주로 우리 점심 먹지? 그때는 이제 김양 김양 이렇죠. 막내이죠. 주로 여직원이었죠. 그래서 배달하면 선물을 뭘로 줬습니까? 스타킹 줬습니다. 배달의 민족의 초기의 사은품은 스타킹이었어요. 스타킹.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젊은 타겟, 여성 감성에 맞춰가지고 회원들을 늘려간 겁니다. 그러면서 B급 감성이 늘어났어요. 푸훗 웃을 수 있는 광고를 시작한 겁니다. 그 광고가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당대에 이렇게 현대카드, LG카드 그리고 통신사 그리고 건설회사가 이영애 등장시키고 김태희 등장시켜가지고 뭐 폼 이렇게 다 잡고 있을 때 갑자기 유승용 나와가지고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짜장면 막 먹는데 얼굴이 막 묻고 막 이런 거 이제 한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야? 그 민트색 그 어플이 있어. 야, 요즘 잘 되나 보네? 우리는 본래 같은 민족이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살찌는 건 죄가 아니야. 치킨은 살 안 쪄. 살은 네가 쪄. 뭐 이런 굉장히 재밌는 잘 먹고 잘 살자. 다이어트는 포샵으로 하자. 치킨 아니다. 치킨. 실제 소비자들의 공감을 사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안내를 한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 자산인 폰트를 무료로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도 줬죠. 폰트 마케팅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폰트 마케팅 웬만한 기업들 요즘 다 합니다만 폰트 마케팅이라고 그러죠. 해당되는 우리 브랜드를 떠올리게끔 하는 폰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폰트를 무료로 뿌려버리죠. 그러면 이 폰트가 예쁘면 사람들이 써요. 그럼 뭐예요? 모든 사람들의 문서에 내 광고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배달의 민족 폰트 저와 여러분들 다 알아요. 이게 배달의 민족 폰트라는 거를. 이게 브랜드 정말 전략적이죠. 재미있고 공감 가는 슬로건, B급 감성의 유치한 광고, 소비자와 소통하는 폰트 공유 전략으로 배달의 민족은 초기 생존의 성공이에요. 결과적으로 2012년에 시작했다가 불과 3년 만에 연간 거래액이 1조 1,900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매출이 아니라 거래액이니까요. 이 정도까지 증가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로 변화해 가죠. 좋은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삶을 바꿉니다. 자동차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아파트 비즈니스가 사람들의 삶을 바꾼 것처럼 좋은 비즈니스는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꿔줍니다. 그게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성태 교수님 배민다움이라고 하는 책을 공저로 냈습니다.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냈고요. 배달의 민족이라는 단순한 배달 앱을 넘어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시키고 팬들과 소통하는 마케팅을 통한 강력한 유대감 형성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만족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삶을 바꾸었고 그뿐 아니라 기업의 문화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배민 문방구가 나오죠. 언어 유희를 활용해서 오프라인 굿즈 마케팅하고 일상 속의 배밀스러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활용이 돼요. 다 때가 있다. 깨우면 안 돼.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브랜드는 센스가 있는 브랜드야. 그 컨셉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게 또 시그니처가 됐죠. 배민, 신춘, 문예. 우리는 모두 시인이다. 음식을 주제로 한 짧은 시를 작성하는 기획을 한 겁니다. 배달의 민족 사용자가 카피라이터가 되는 경험을 공유하는 이벤트예요. 치킨집이 간판에 치킨은 살을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렇게 한 겁니다. 재밌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다져도 괜찮아. 신춘, 문예 대상입니다. 마늘을 다지죠. 그런데 옆으로 다 튀죠. 다 저도 괜찮아. 네, 괜찮아. 마늘이죠. 네,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 마케팅, 컨퍼런스 마케팅을 확장한
정말 시그니처였죠. 뭐였습니까? 배민 치믈리에 자격시험이죠. 이 소믈리에 이 맛 감별을 하는 거죠. 이 와인의 맛을 감별해내서 와인의 퀄리티를 인정하는 그 프랑스에서 자격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을 오마주한 거죠. 오마주한 겁니다. 약간 비튼 거기도 하고 치믈리에 자격시험이에요. 이거 민간 자격증 등록돼 있어요. 우리가 세미나 마케팅이나 컨퍼런스 마케팅을 할 때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요. 재미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컨퍼런스를 주최하는데 가끔 이제 참석자로 이렇게 참석해보면 저조차도 강의가 길면 싫어요. 쉬는 시간에 밖에 나왔는데 그래도 좀 커피라도 좀 있고 쿠키가 좀 있기를 바라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재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민 라이더스가 생겼죠. 직영사원들 아니겠습니까? 배달원에게는 라이더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배달 서비스에 대한 차별성과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이 배민에도 브랜드 컨셉을 빡 박았죠. 단순히 문화만 형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상생을 추구한다라는 컨셉으로 이동한 겁니다. 초기에 스타트업에서 와 우리 스타트업 잘한다 더 커졌으면 좋겠어. 투자도 받았다. 잘 된다. 그렇지.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었지. 게다가 배민이 커지니까 너네도 좀 똑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청소년 내지는 청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도 받아먹기만 하지 말고 좀 베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시선이 오는 순간 배민 아카데미 열었죠. 외식업 사장님들의 장사 고민을 돕기 위해 온오프라인 교육 및 다양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서로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서로 투어도 가보고 우리 집 한번 오세요. 제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제가 한번 갈게요. 요런 연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우유 안부 왔어요. 매일 아침 안부를 서로 물어서 무료 배달해주는 사회공헌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우유가 쌓여있으면 이분 좀 문제 있네 라고 하는 것까지 한 거예요. 왜요? 라이더들이 있으니까. 전국망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본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뭔가 사회공헌 활동을 할 때는요. 그냥 생뚱 연탄 나르고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하면 나한테는 돈이 덜 들지만 좀 소외계층 입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회공헌 활동하는 거 그거 필요한 일입니다. 이게 최근 이야기인데 이제는 좀 조직이 커진 다음의 이야기죠. 직원이 지금 한 3,000명 넘는다고 들었습니다만 한 1,000명 정도 넘어갔을 때부터는 배민 비마트 나왔죠. 생필품 배달로 영역을 확장해서 사용자의 활동 반경을 더 넓히고 빠른 배달을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디커플링 전략 기억나시죠? 고객의 불편한 가치 사슬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를 뚫어서 깊게 들어가서 고객을 만족시킨 다음에 횡적으로 확장해서 고객의 불편을 점점 더 많이 해소해 주는 것. 이게 이제 전형적인 배달의 민족의 디커플링 전략이란 말이죠. 2018년 배민마켓 시범 서비스로 시작해서 정식 서비스 비마트가 출시가 됐고요. 특별히 1, 2인 가구 겨냥한 소량을 배달하는 중심으로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트에서 배달할 때 5만 원 이상 무료 배달 이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 주문 금액 5,000원. 5,000원 내도 배달료 2,500원을 내면 그냥 배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소요 시간이 어때요? 30분에서 1시간 이내죠. 쿠팡은 1박 2일 걸리는데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오는데 배민은 바로 와.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 추가해 줬죠. 한 집 배달할 거냐? 알뜰 배달할 거냐? 사실상 가격 인상이다 라고 이제 비난은 받았지만은 가격 다원화죠. 가격을 다차원화해서 선택권을 넓혀준 거죠. 그리고 지금은 뭘 도전하고 있습니까? 강남에서 무인 로봇 딜리를 개발해서 미래 기술과 배달을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딜리가 넘어지는 장면, 교통사고 내는 장면, 계단에서 막 무식하게 계속 빙빙빙 돌고 있는 장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시범 운영이라서요. 그런 거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인간이 가서 합니다. 그리고 약간 규모가 커지니까 어떤 걸 합니까? 일회용 포크나 수저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ESG 관점에서도 어느 정도 컨셉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일회용품 줄이고 다회용기를 확대하더라. 이거는 쿠팡도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연간 약 383억 원 규모의 일회용품 절감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집계가 됐어요. 거기서 나온 이익금은 또 기부하고 그랬다고 그러죠. 민트색 배달용품에 따른 이미지 인식 조사 결과를 보니까 민트색 배달용품을 보면 사람들이 신뢰도 올라간다. 안전성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관리한 겁니다. 고객의 신뢰도를 확보한 배달의 민족, 고객의 일상 영역을 확대하고 미래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배달의 민족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한 이유 안에는 그들이 일하는 방식을 나름대로 외재화,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개념을 객관화시켜주고 시각화시켜주어서 모두가 같은 이미지로 공통화시켜주는 과정을 우리는 외재화라고 그러는데 일하는 방법,
조직 문화, 철학,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이죠. 근데 그것을 외재화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잡담을 많이 나누는 것이 경쟁력이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줍는다. 휴가, 퇴근 시에 눈치 주는 농담 안 한다. 일의 목적, 기간, 결과, 공유자를 고민하면서 일한다. 가족에게 부끄러운 짓 하지 않는다. 책임은 실행한 사람이 아닌 결정한 사람이 진다. 이거는 수많은 멋져 보이는 핵심 가치보다도 이 한 문장의 어떤 그 센스 있음 너무너무나 멋있어요. 배달의 민족을 잘 생각해 보면서 필립 코틀러의 3.0 이 책을 한번 봐보세요. 3.0이라고 하는 것은 1.0, 2.0, 3.0 시장의 대명사죠. 그래서 1.0은 제품 중심입니다. 공급자 중심 시장이에요. 만들면 그냥 알아서 판매하던 옛날 시장입니다. 2.0은 고객 지향 시장입니다. 고객 만족 시장이에요. 그런데 3.0은 뭐냐? 가치 주도의 시장입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공통적으로 어떤 가치에 동의하니까 그 물건을 사는 행위를 우리는 3.0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켓 3.0은 세 가지가 키워드예요. 첫 번째 협력, 두 번째 문화, 세 번째 영성입니다. 의미로움이죠.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문제도 인식시켜주고 마케팅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3.0이라고 부릅니다. 보면 마켓 3.0 시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제품 좋아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서 정신과 마음과 영혼의 타겟팅을 하는 것을 마켓 3.0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미션, 비전,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립 코틀러입니다. 우리 기업이 어떤 특정한 사회 문화적 이슈에 클릭돼 건강, 교육, 사회적 불공정 모두의 공감을 살 만한 어떤 사회적 이슈가 있어요. 아니 내가 배달시켜 먹는데 출발했다 그러는데 안 와. 왔는데 짜장면이 불어가지고 먹고도 싶지도 않아. 돈은 안 낼 수는 없어. 이 불편함 누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안 해. 야 민트색 어플 있어. 거기 들어가 봐. 거기는 별점이 있어가지고 맛집 그냥 기깔나게 확인.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 이슈 파악하면 타겟 집단 선정하는 겁니다. 중산층이냐, 여성이냐, 노년이냐, 경영자냐, 직원이냐, 취업자냐, 이직자냐, 어린이다, 젊은 층이다 다 보는 겁니다. 어떤 필요를 원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다음이 변혁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중에서 상위 버전으로 점점점 올라가서 우리 기업을 이용해 주는 것은 단순히 이익뿐 아니라 우리 기업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당신은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협력과 문화와 창의를 지향하는 사회를 변혁시키는 어떤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 산업을 좋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라는 이윤을 내는 동시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즉 사회적 비즈니스 기업.